그렇다면 다음으로 이제 진단 방법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구체적으로 통증이나 증상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렇게 진단을 하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떠하신가요? 일단 이제 그 질문지를 통해서 네네. 학습 능력을 평가하게 되고요. 네네. 또 그 지능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그 나타나는 그 질문지를 통해서 하는 그런 검사지만 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몸의 상태를 보는 거죠. 아, 몸의 상태를. 네.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 몸은 거짓말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아이의 대근육, 소근육의 검사, 감각, 인지 검사, 네네. 또 그 운동력 검사. 네네. 특히 이제 눈의 움직임을 보게 되는데 눈이라는 것은 그 뇌의 반응적입니다. 네네. 그래서 위를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위를 보죠. 아래, 왼쪽, 오른쪽. 이 눈의 움직임을 보면 특히 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예, 선생님. 그러므로 네. 이러한 여러 가지의 결과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어느 쪽 뇌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지를 이제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예, 제 생각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정의 내리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굉장히 이게 심각한 질병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진단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들이 이런 검사를 빨리 좀 받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 어떤 사물을 볼 때 항상 이제 고개를 삐딱하게 보는 그런 네네네.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눈이 왼쪽, 오른쪽이 이렇게 일자가 아니고 예. 이쪽으로 되든지 이쪽으로 되든지 하는 경우가 있죠. 예. 이런 아이들은 한번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고요. 예,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예. 네. 또 웃음을 참지 못하는 아이도 예.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이 웃어도 문제가 된다. 예, 예. 네네. 예. 아무 이유 없이 웃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도 이제 검사를 받는 게 좋고요. 또 이제 간지럼을 너무 심하게 타거나 네. 또 심지어 뭐 옷을 입었는데 그 옷 레벨에 예. 애가 굉장히 이제 많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이제 좀 한번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고요. 특히 눈 맞춤이 없는 경우에는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예. 눈 맞춤이 없으면 없을수록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진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이제 그 자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좋아하는 쪽에는 눈을 맞추지만 그렇지 않고는 예를 들어서 어머니하고의 경우에도 상호작용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그 독서를 싫어하거나 읽었던 줄을 계속 반복해서 읽거나 아니면 그 뜻을 이해를 못했을 때도 한번 진단을 받아야 되고요. 또 이제 두통이나 어지럼증 그리고 또 잦은 멀미, 소화장애 이런 경우가 있을 때도 진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또한 그 놀이공원에서 이런 이런 뭐 청룡열차 같은 거 타잖아요. 예. 그런 것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못하는 아이 그런 아이도 한번 진단을 받은 게 좋는데요. 이와 같이 그 스펙트럼 장애는 우리의 그 감각이나 면역계, 소화계 이런데 여러 면에서 이제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단을 꼭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치료가 가능한지 치료 방법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유아기나 아동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문제를 계속 안고 생활하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스펙트럼 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뭐 약물 치료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뭐 미술 치료, 음악 치료, 감각 통합 치료, 놀이 치료, 특수 운동 치료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하고 있죠. 예, 이런 치료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의 뇌를 개선하고 있는데요. 뇌가 좋아지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영양, 산소, 자극. 예, 영양이라는 것은 음식을 포함해서 약을 얘기할 수 있고요. 약이라는 것은 먹을 때 이제 효과를 보지만 먹지 않으면 서서히 약효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약만으로 치료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또한 그 산소는 이제 호흡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자극입니다. 자극이라는 것은 그 자전거 타는 법에 비유한다면 자전거를 배울 때는 힘들지만 한 번 배우면 평생을 타는 것처럼 잊어버리지 않고 자극에 의해서 뇌의 기능이 올라갔을 때 재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치료 단계에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뭐냐면 모든 자극,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놀이치료, 음악치료, 뭐 감통치료, 모든 자극은 뇌에 자극이 되는데요. 좌우뇌 구별이 없이 자극을 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면
한쪽이 좋고 한쪽이 나쁜 상태에서 자극을 주게 되면 어느 쪽이 더 좋아질까요? 원래 좋았던 쪽이 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 아, 예, 그렇습니다. 좋아진 쪽은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쵸. 받아들이게 되세요. 예. 예를 들어서 퍼즐 놀이를 한다. 자기 좋아하면 받아들이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놀이치료를 한다. 그럼 안 받아들이고 혼자 있게 돼요. 네네. 그와 같이 자기가 좋아하는 쪽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좋아지는데 좋아진 쪽이 좋아진다는 것이 또 문제가 되고요. 이것이 불균형이 유지된 채로 가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예.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제 그런 치료를 받은 후 약 1년 후에 이런 대답을 하게 되죠. 우리 아이가 작년에 비해서 좋아졌어요. 근데 애가 커서 좋아졌는지 커서 좋아졌는지 치료받아 좋아졌는지 모르겠다라는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불균형이 유지된 채로 가게 되면 직장에서도 잘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잦은 이직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실직을 당할 수도 있고 네네. 심한 경우에는 결혼을 해서도 실패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네네네네. 예, 그러므로 반드시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요. 그 스펙트럼 장애는 결국 여러 가지 원인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좌우 뇌의 불균형으로 인한 뇌의 기능 저하, 그리고 이제 자율신경계의 이상이고 뇌의 불균형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예, 예. 예. 뇌의 불균형인 것은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뇌는 좌뇌 우뇌가 일정한 주파수로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호두를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많이 들었어요. 호두가 마치 뇌처럼 생겼는데요. 그 좌뇌 우뇌를 연결하는 곳이 뇌량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뇌량을 통해서 좌우뇌가 그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빴을 때 100과 50이라면 50밖에 정보를 교환하지 못하면서 네네. 좋아진 쪽은 계속 좋아지고 나빠져 있는 기능이 떨어져 있는 쪽은 계속 기능이 떨어져 있는 그런 불균형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치료의 원칙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갔을 때 길을 알고 가는 것하고 그냥 무작위로 그냥 길을 나서는 거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변한의원의 변기원 원장님과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모든 질병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조기에 진단하고 정확한 원인을 알고 그리고 치료를 꾸준히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펙트럼 장애도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헬스조선 배지영 기자였습니다.